여러분의 시간은 돈입니다. 1.25배속으로 보십시오. 자, 우리가 추심을 하다 보면 채무자가 회생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무자가 내 채권은 누락시켜 놓고 그대로 회생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추심을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얘기하기에 앞서서 회생하는 채무자는 왜 내 채권만 누락을 시켰을까요? 그 부분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회생하는 채무자는 채권 한두 개로 회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여러 수십 건의 채무로 인해서 개인 회생을 진행하게 되죠. 그 여러 수십 건의 채무들 중에서 금융권 채무는 부채 증명서만 발급받게 되면 쉽게 규모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금융권이 아닌 개인 채권자들이죠. 이 개인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변호사 쪽에서 개인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접촉을 다 해야 합니다. 변호사들이 직접 자료 송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전화까지 돌립니다. 하지만 여러 수십 건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는 개인 채권자가 추심을 하지 않고 여태 동안 가만히 조용히 있었던 경우에는 그 채권이 있는지조차도 깜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회생을 할 때 누락을 시켜버리고 금융권 채권 혹은 명부가 등재되어 있는 그런 개인 채권들로만 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채무자들이 왜 여러분의 채권을 누락시키고 회생을 하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추심을 해야 회생하는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채무자의 회생 인가 결정이 떨어지고 최소 6개월에서 약 1년이 지난 뒤에 그때 추심을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인가도 나기 전에 추심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뻔합니다. 채무자는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겠죠. 변호사님,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고객님,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문자에 적힌 채권자 이름만 말씀해 주시면 회생 목록에 바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대로 회생을 당하게 될 겁니다. 즉, 인가 결정이 떨어지기 전에는 채무자는 채권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인가 결정이 떨어지고 나서 후에 추심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인가 결정이 떨어지고 나서는 회생 채권자 목록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게 안 됩니다. 즉, 그대로 추심을 당하게 되겠죠. 채무자는 매달 변제금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을 테고 압류도 전부 다 해제가 된 상태일 겁니다. 자, 더군다나 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도 있을 겁니다. 추심하기 더할 나위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왜 1년 후라고 했을까요? 아니, 인가 결정 떨어지고 나서 바로 한 달 뒤에는 추심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채권자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급하겠지만은 저도 진짜 마음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인가 결정 떨어지고 나서 곧바로 추심을 해버리면 다중 채무자들은 회생 사건 자체를 폐지시켜버리고 다시 재포함시켜서 처음부터 회생 사건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포함을 못 시켜도 폐지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1년 뒤면은 채무자가 본인도 냈던 변제금도 상당할 겁니다. 그런데 누락된 내 채권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을 폐지시킨다? 채무자는 오히려 긍정적 손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주 기형적으로 채무자 보호법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채무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높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뭐만 하면은 회생하겠다, 파산하겠다, 집행정지, 추심정지, 금지명령, 중지명령, 엎어놓는 채무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저희 금손팀도 매번 변호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악성 채무자를 상대하는데 정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비면책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회생에 포함시키는 경우 어떻게 추심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이었습니다.